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오늘 찍는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예제 15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15번은 진짜 이 3D PDF에서 보기 참 거시기해요. 예. 지금 보면 이거 보면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누락된 선이 2개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중요하게 형상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선인데 누락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요 모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요 모서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요렇게 경사를 쪄서 꺾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렇게 된 형태예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한 면이고, 여기는 이제 요 5mm 들어간 점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파진 거죠. 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느끼는 게 이제 슬라이스로 이제 자르겠다. 슬라이스에 3점으로 해 자르겠다. 뭐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예제를 이제 학생들이 풀게 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 기둥이 됩니다. 기둥이 돼요. 요 부분에 문제는데, 물론 이제 문제를 못 느끼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못 느끼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대부분 학생들이 하게 되면 저 부분이 처리가 안 돼서, 고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예제를 풀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거를 먼저 할게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지. 물론 이제 그 질문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굳이 불필요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려면 요거 문제 띄워놓고 한번 이제 돌려보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요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모서리로 이제 안 보이던 선이 보이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보여요. 아니면 이제 보이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여기 아니라, 눌러보시면 이제, 효과들에서 확장이 안 되나.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실선과 외곽선만 보겠다. 실선 외곽선을 해도 안 되네요. 그럼 실선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제 실선 와이어프레임으로 하니까 이제 요 선이 보이죠. 요 선이 보이는데 실선 와이어프레임으로 안 하는 이유는 3D PDF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3D 설명할 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3D 표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면이 사각형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기본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각이 되는 면도 삼각 2개로 나눠요, 얘는. 그래서 이제 원래 요거랑 요거, 요 2개가 한 면인데, 지금 이것도 가운데 선이 가죠. 무조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모서리 파악하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건 모서리가 아닌데 선이 그려지거든요. 면이 나눠져 있다고 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 선이 있어야 얘를 이제 기본 등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도 안 보이네요. 이걸 바뀌었죠? 실선 와이어프레임 하면 이제 이렇게 보인다. 이걸 그냥 실선으로만 하면 다 없어지고, 투명으로 해도 소용없고. 그래서 굳이 이제 그 선을 볼 수 있는 선이면 이제 실선 와이어프레임밖에 없네요. 와이어프레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예제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잘 돌려가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뭐 어찌됐든 그려보죠. 그래서 이제 얘가 정확하게 이제 앞쪽 정면이죠. 정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전개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익물체를 올려서 여기 삼각형 부분을 빼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져요. 그냥 정면에서 이 모양을 그리시는 게 가장 낫겠죠. 정면에서 이 모양을. 그러면 이제 이 정면에서 그려야 되니까 XY 평면에서 못 그리니까 등각으로 돌릴게요. 등각으로 돌리고, 등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에서 그리기 편하려면은 이제 UCS가 바뀌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제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 못 그리는 건 아니에요. 못 그리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3D 공간상에서 저걸 그릴 텐데, 못 그리겠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UCS를 바꿔야죠. UCS 해서, 아무 데나 한 점 찍고요.
그쵸? 아무데나 한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쪽을 X축, 그 다음에 위쪽이 Y축, Z축이 Y축이다.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뭘 해주면 돼요? 톱을 이렇게 딱 보시고, 그쵸? 화면이 돌아가면 이렇게 제껴주고, 이렇게 제껴주고 나서 어떻게 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상 하던 거로 REC. 여기 찍고, 골뱅이 35, 콤마 높이도 20이니까 20. 그래서 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돌려보면, 여기가 15니까, 저거 깨야겠죠? X. 익스플로드로 깨고, 옵셋 15. 이거 전 시간에 했던 예제랑 구성하는 건 똑같은데, 경사지는 부분이 반대죠. 라인 해서, 여기서, 여기 높이가 20이었으니까 중간점 찍으면 10이다. 이렇게 돼서. 이거 가지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걸 이제, UCS를 굳이 바꾸지 않고 3D 공간상에서 그린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UCS를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하고 엔터 치고, 엔터 한번 더 쳐서 월드로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톱뷰에서 바라보죠. 톱뷰 한번 치고, 그 다음에 화면 돌리고, 그 다음에 기본 등각으로 돌릴게요. 기본 등각. 기본 등각으로. 이제, 요건 이제 UCS를 전환해서 그린 거고, 이거를 이제 빈 공간에다가 제가 그냥 그린다고 하면은, 라인으로 그릴 수 있죠. 왜냐면 직교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15mm.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으로 20mm.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얼마? 35mm. 그렇죠? 그 다음에 위로 얼마? 10mm. 그 다음에 닫기 C.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식으로 그리는 게 3D 작업을 할 때, CAD의 3D 작업을 할 때, 어차피 이제 선의 길이들이 명확하고 방향이 다 수직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 방식으로 그리는 걸 선호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나는 그걸 도저히 이 3D 공간 작업상에서 이제 그리는 게 이제 감이 안 온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이제 UCS를 바꿔서 XY 평면을 만들어가지고 그리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자,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어쨌든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저걸 하나로 합치죠. 지금은 이제 이게 XY 평면에 그린 게 아니니까 리전으로 합칠게요. REG. 그 다음에 이제 EXT.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 이쪽으로 빼도 뭐 이쪽으로 빼도 상관없죠. 그냥 20. 이쪽으로 뺄게요.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건 어차피 슬라이스로 하면 되니까. 지금 이제 요 점하고 요 점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5mm 들어간 점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라인. 여기서 이제 5mm 들어간 점만. 라인으로 이제 5mm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SL 하고,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3P 해야 되니까, 3점이니까 또 한 번 엔터. 그죠? 기본 옵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점, 5mm 들어가서 만들어준 끝점. 선택을 하고 이제 이쪽을 남기겠습니다. 하고 찍어주시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손은 씌워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대부분 이제 문제되는 건 여기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 이걸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얘는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만 그리려고 해요, 여기만 그리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위에서 사각형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사각형이 돌출을 하게 되면은,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다르잖아. 우리가 돌출을 하면 한 개의 높이밖에 정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대각으로 이렇게 와가면서 돌출이 안 되잖아요. 일단 이제 거기서 멘붕이 오시는 거죠. 거기서 멘붕이 온다. 그래서 이제 아예 여기 그리는 걸 손도 못 대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 그나마 이제 좀 더 이제 판단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여기 제일 높은 데다 그리시던가, 아니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높이에 있는 선이 한 가닥 있어요. 요 선이. 이 선 높이에 맞춰서 그리시는 거예요. 이 선 높이에서 맞춰서 그리면 간단해요. 어차피 저 선 높이에서 맞춰서 그리고 위에 있는 요 사각을 그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REC.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잡고, 그쵸? 그 다음에 골뱅이. 그쵸? XY 평면이니까 골뱅이. X축으로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Y축으로도 콤마 마이너스 10.
해서 그려주면 그려져요. 그쵸? 거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이제 여기까지 높이가, 이 선까지 높이가 10이니까, 전체 높이가 20이니까 뭐야, 이게, EXT? 10mm만 더 올라오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를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까지 그리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필요한 건, 얘니까, 요 모양이니까, 얘도 요걸 제거해야 되는데, 못 제거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제거 가능합니다.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방식은 두 가지. 근데 이제 둘 다 슬라이스를 쓰는 거긴 하거든요. 슬라이스 쓰는 건데, 슬라이스를 쓰는 방법 중에 이제, 여기 지금 정면에서 본 요 경사선을 이용해서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저 경사선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두 점이거든요. 근데 두 점의 이제 전제사항, 슬라이스로 두 점의 전제사항은 뭐냐면, 두 점을 찍어서 만들어진 선을 포함하는 평면인데, 단, XY 평면과 직각인 평면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 선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잘려요. 왜냐면 XY 평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제 요 점 찍고, 그 다음에 요 점 찍어서 이제 이 선을 쫙 그려가지고 딱 치게 되면, 위로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잘려요. 한번 해볼까요? SL. 자르려는 얘잖아요. 자르려는 얘다. 얘고, 그 다음에 엔터. 두 점을 찍는 건 옵션을 아무것도 입력 안 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점 찍고, 이 점을 찍어요. 경사선을 찍어요. 그러면은, 뭐 하겠습니까? 뭐 나오죠. 나와서 이제, 나는 위쪽 남길 거니까 위쪽 딱 찍어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여전히 겹쳐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선을 포함하는 XY 평면, 수직인 평면은, 요 라인을 따라 수직으로 쫙 올라가는 평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단에서 저 선을 지정을 해봤자, 아무것도 안 자르죠. 그럼 잘라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선이 이제 진행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지정한 이제, 요 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얘를 컷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내가 진행하는 방향과 X, Y 평면이 직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X축인 건 좋은데, Y축은 Z축이 Y축이 돼야 된다. 즉, 뭐냐? UCS를 바꿔야 한다. 그쵸? 그럼 이제 UCS 해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X축 여기, 그 다음에 Y축이 여기. 그러니까 직교가 켜져 있으면 저렇게 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게 간혹가다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부 X축 이쪽으로 당겼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UCS 화면상에서 여기 끝점 찍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X축을 가리키고 있는 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Y축은 이렇게 직각으로 빼준다. 이렇게 하는 방법 있어요. 어쨌든 저렇게 UCS를 바꿔주고 나서 이제 SL 해서,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요 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남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딱 그 부분만 남죠. 가능은 해요. 저렇게 컷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쵸? 가능한데, 그럼 이제 슬라이스로 자르면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껏 UCS를 바꿔야 되는, UCS를 안 바꾸고 자를 수 있어요. 뭘 해주면 돼요. 지금 이제 요 경사가 이루고 있는 평면, 그게 어디예요? 요면이죠. 슬라이스는 이제 평면으로 자르는 거잖아요. 저 평면으로 잘라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 평면을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슬라이스를 해야 되니까 SL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엔터를 쳐요. 그래서 옵션을 보면 되죠. 어차피 옵션 없이는 안 돼.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 플랜, 서페이스, Z, 엑시스, 뷰, XY, YZ, ZX. 당연히 XY, YZ, ZX는 지금 저 평면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아니겠죠. 아니고. 근데 플랜 오브젝트는 이제 그 평면에 그려져 있는, 그 평면상에 그려져 있는 오브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 오브젝트로 해도 5해서 한번 해볼까요? 아마 얘는 그 평면에 그려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입체잖아요. 단순히 솔리드는 그 평면에만 그려진 게 아니라 3D 공간상에 그려진 거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슬라이스.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예요? 서페이스. 그럼 서페이스 해봅시다. S.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갖다 대요. 갖다 대면, 지금 보면 아무 반응이 없죠. 아무 반응이 없죠. 왜냐면은 저게 솔리드지 서페이스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건 솔리드 영상이지. 저게 면이 있긴 하지만 서페이스는 아니잖아요. 서페이스 면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페이스도 안 돼. 그럼 뭐야? 옵션 중에 되는 건 하나도 없네. 예. 근데 되는 게 하나 있죠. 뭐냐? 3포인트. 왜냐면 이 평면이 있는데 그 평면에 사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이 사각이 이제 그 평면을 구성하는 면이죠. 그 면의 그 면 중에 일부죠. 일부인데 사각형이 구성되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모서리가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 중에 아무거나 3개를 이용하면 그 평면이 지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인 얘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예요. 얘를 선택하고. 그렇죠?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3포인트 할 거니까 그냥 엔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 점이나 저평면 갖고 있는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저평면이 갖고 있는 점 아무 점이나. 자, 여기 끝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 클릭하고 여기 끝점 클릭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남기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제 UCS를 바꿔서 하는 게 편하냐 아니면 그냥 3점을 찍어서 편하냐 그건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저라면은 그냥 3점 찍어서 할 거예요. 3포인트로. 그게 더 편하겠죠. UCS 굳이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이래놓고 이제 합치면 된다. 라는 건데, 여지껏 제가 설명했던 이거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제가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했죠.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라고 했죠. 물론 학생들은 모르니까 질문해야 돼요. 그게 쓸데없는 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질문했다는 행위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뭘 이해 못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저걸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자르지 않아도 어차피 이 두 개를 합치면 여기는 뭐예요? 공유되는 영역이잖아요. 하나로 합쳐진다. 저 부분이 남질 않는다. 그냥 이 상태로 뭘 해주면 된다? 유니온을 한다. 근데 꼭 이렇게 겹쳐져도 상관이 없는 부분, 합칠 거면 겹쳐져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꼭 학생분들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반드시 그 형태를 완벽하게 구분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합쳐서 이 육면체 아래쪽에 있는 요 남는 삼각형이나 얘가 갖고 있는 그 겹쳐지는 그 삼각형과 겹쳐지는 부분이나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합쳐지게 되면 뭐예요? 그 두 개가 안 합쳐 우리가 실물이 아니라 육면체를 거기다 박을 수 없다. 실물이라면 박을 수가 없죠. 박을 수가 없는데 얘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간은 공유돼 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뭘 해줘요? 유니온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얘랑 엔터 하면 상관없이 합쳐진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자르겠다는 강박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공유되는 부분, 입체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은 합쳐지면 어차피 거기서 공유됐기 때문에 어디로 삐져나간다든가 껴지지 않는다든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느라 합쳐진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을 그릴 때 제가 굳이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이니까는 이제 굳이 저기를 맞춰서 저 위에 올라가서 저 모서리를 잡겠다. 저걸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요 모서리를, 아까 제가 요 모서리를 잡았잖아요. 요 모서리가 지금 여기 안 그려져 있으니까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못 잡아가지고 막 헤매시는 분들 있는데 꼭 요 모서리를 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려면 이제 20에서 10을 빼야 되잖아요. 20에서 10을 빼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10mm 올라온 데서 사각형을 그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사각형을, REC. 골뱅이. 마이너스. 이거 제대로 안 찍혔나요? 다시. REC. 획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점에서 골뱅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다. 제일 바닥에다 그랬어요. 제일 바닥에다. 그리고 뭐 해주면 돼? EXT. 전체 높이가 20이잖아. 그쵸? 선택하고. 엔터? 20. 자, 요렇게 합쳐도 상관없다. 왜? 어차피 여기는 공유되는 부분이다. 아래. 어차피 아래 있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차피 얘랑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상태로 합쳐도 어차피 얘네들은 하나로 합쳐질 거다. UNI로 두 개 다 선택하고 엔터. 어차피 합쳐질 거다. 그러니까 굳이 꼭 그 높이를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었던 거다. 제일 바닥에서부터 그냥 끌어올렸으면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3D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강박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형태를 완벽하게 제어를 해서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겹쳐지거나 이게 삐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더 돌출되면 안 되는 부분이 돌출이 된다.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서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줘야 하지만, 안쪽으로 합쳐져서 겹쳐지는 부분이다. 그게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합쳐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강박증을 좀 버릴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 예제, 15번 예제,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건 슬라이스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 그쵸? 요걸 자르기 위해서. 굳이 여기서 그걸 자를 필요는 없었으나, 제가 그걸 한 이유는, 슬라이스 명령을, 저렇게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우리가 3D 형상을 만들 때, 처리하기 애매한 부분, 복잡한 부분들을 꼭 이제 우리가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다. 합쳐지는 부분에 한해서는. 물론 이제 잘려지는 부분에서는 다르죠. 그렇다라는 것도 잘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번 거는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20분가량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